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킴입니다. 제가 요즘 새롭게 집 투어 영상을 60초 미만의 쇼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집에 대한 설명도 넣었으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가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주제보다 오늘 주제가 더 시급한 것 같아서 주제를 좀 변경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부동산 이자율 때문인데요. 결국 이자율이 6.5%가 되었습니다. 이 부동산 금리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3년 만에 사상 최악의 이자율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9월 22일 기준 3.25%로 팬데믹 때보다 3%가 올랐고요. 인플레이션 지수도 8.3%를 넘었고 다시 가스 가격도 6불 중반대로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부동산 이자율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마저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올해 2022년에는 꼭 내 집 장만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분들이 또 한 번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계획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솔직히 저도 지금은 집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만 내려간다고 집을 사는 게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동산 이자율 6.5%를 숫자로 체감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부동산 이자율이 정확히 3%였습니다. 그때 만약 10만 불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422불이 나오게 되는데요. 올 4월 이자율이 5%였으니까 그때 기준으로는 537불이 나오네요. 지금 6.5%가 된 이 시점에서 10만 불을 융자 받을 경우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정확히 지금 상황을 이해하셔야 하니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5%로 융자 받을 때는 10만 불에 632불이 나오게 되네요. 결국 작년보다 매달 210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게 10만 불 기준이니까 만약에 50만 불을 융자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작년 대비 매달 1,050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높아진 이자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내려가야 위에 언급한 50만 불 기준 1,050불의 추가 금액에 대한 손익 분기점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0만 불짜리 집을 20% 다운하고 3% 이자로 구입한다면 매달 페이먼트는 3,373불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자율이 6.5%일 경우 얼마의 주택을 구입하면 위 금액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8만 불짜리 집을 20% 다운하고 6.5% 이자일 경우에 3,385불이 나오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불 정도 집을 지금 이자율로 계산한다면 32%가 내려가야지만 지금의 높은 이자율을 상쇄시킬 수가 있게 되네요. 아무리 요즘 바이오 마켓으로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도 위의 계산법처럼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5% 이자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00만 불 기준 20% 다운 5% 이자율로 집을 산다면 페이먼트는 4,292불이 나오네요. 페이먼트가 4,295불이 되려면 현재 집값은 얼마나 내려가야 할까요? 계산해보니 집값이 82만 불로 내려가면 매달 페이먼트가 4,311불 정도가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아졌습니다. 결국 18%가 내려야 위에 언급한 6.5% 이자율을 상쇄시킬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10% 이상 진행 중이니 18%라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세금입니다. 집을 싸게 사면 세금도 줄어드니 이것까지 포함한 것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숫자는 아시다시피 오로지 융자 페이먼트만을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값에 대한 지출, 부동산 세금, 보험 등을 포함하면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될 겁니다. 제가 계산을 다시 해보니 100만 불짜리 집을 지금 같은 6.5% 이자율로 73만 불에 사시면 모든 페이먼트가 비슷하게 나오더군요. 그래도 27%는 내려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현실적인 5% 이자율로 가정하면 15%가 내려가야 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이자가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지금은 집을 안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분명 이런 높은 이자율의 집을 구입하는 시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럼 위에 언급해드린 숫자대로 언제까지 기다리시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집값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를까요? 아니면 이자율이 예전처럼 초저금리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내 상황에 맞는 타이밍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가 답일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손 놓고 기다리면 될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바라던 시기가 왔을 때 또 집 못 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해 이럴 때일수록 더 예의주시해서 부동산 뉴스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가까운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렌트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렌트비 내려간다는 뉴스나 실제 이런 사례를 겪어보신 분들이 있었나요? 요즘 조금은 대도시 기준 렌트비가 소폭 내려가고 있다는 뉴스가 있지만 결국 다시 오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점점 오르는데 렌트비만 내려간다? 미국이 어떤 곳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부동산 이자율, 결국 집을 또 못 산다? 아니면 안 산다? 또 이런 핑계로 집 사는 것을 막연하게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을 잘 차리시고요. 준비하고 있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인생에 막연한 시기나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더더욱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것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일수록 귀를 여시고요. 눈도 크게 뜨시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타이밍, 그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케미부동산 해방일지, 주택융자 시 고정이자 변동이자 선택 가능. 요즘 같은 고이자율일 때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자율을 변동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5년 고정, 7년 고정이란 이자율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5년, 7년 동안만 지금 이자율로 페이먼트를 내시고 그 이후에는 그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자율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좋을 때에는 30년 고정이 좋을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는 변동 이자율도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융자 상담 시 꼭 한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 확인해 보세요. 방법과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집 못 샀다. 결국 렌트가 답인가? 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